자, 우선 462쪽 한번 펴보시긴 해보세요. 462쪽. 리모델링 하고 나오나요? 근데 요게 원래 공급 끝나고 나중에 또 배우셔야 될 부분에 이게 공급 끝나고 그래서 요걸 그냥 넘어가서 5월달 정도 할 때 이건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하면 여러분 또 알아듣지 못하고 이거는. 그래서 470페이지로 넘기세요. 자, 4절에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법도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 절차를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오던가요, 이제? 동영상에 잘 나와요? 안 끊기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에서 사업이라면은 무슨 사업이었나요? 주택법은 사업 그러면? 무슨 사업? 안 배웠어? 주택법 사업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사업? 쑥스러워서 말 안 하시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사이인가? 공부할 때는 어려운 사이 없어. 공부할 때는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시고 아는 거 있으면 해야지. 공부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그 실력 안 늘어요. 실력이 늘어야 되니까 아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하시고 이러면 돼요. 무슨 사업? 주택건설사업. 또 하나는? 그래, 저를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 대지 조성사업.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얼마 이상? 30호,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걸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50호나 5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얼마인데? 30 이상. 예외로 50 이상. 요 말은 이제 알죠? 30호, 30세대 요거는 단독, 공동, 합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이 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대지에 소유권부터 확보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이제 사업하려면 무슨 권부터? 소유권 확보하라. 그러니까 이 법은 요게 새로 신설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소유권 없이 사업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나요? 부도도 나고 도산도 나고 또 오래 걸리고 이러죠. 소유권 확보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소유권부터 확보하라. 그럼 소유권이 확보되거든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사업계획이죠. 사업계획을 작성하라. 사업주체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무슨 계획 작성? 실시계획 작성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부터는 사업계획 작성하라 이렇게 바뀌어져. 작성하면 사업계획 승인 됐으면 고시. 요게 누구냐? 승인권자 이렇게 말해. 그동안에 우리는 인가권자 이렇게 말했죠. 여기는 승인권자. 그래서 이 승인도 무슨 권리 주는 거다? 공사, 착공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앞에서 세 가지 사업은 인가고시 이렇게 했죠. 인가받고 고시한다. 여기는 인가 대신에 승인받고 고시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여기에 승인은 우리가 배웠던 인가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요거 과정만 한번 해보죠. 역시 우리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해달라고 뭐 했죠? 신청했지. 신청하니까 받아서 인가한다. 이렇게 뱉듯이 여기서도 요 사람이 신청을 해. 승인권자한테 승인해달라 신청하고요. 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미리 온 날짜를 써드리면 이 날짜가 잘 나와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앞으로 이제 승인을 배우게 되면 날짜가 나오는데 일단 요 날짜가 60일짜리 한번 딱 요거 나온 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일단 시험 나오는 숫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승인돼서 이제 무슨 권리 받으면
공사 착공 권리 받았죠. 받으면 공사 착공. 그런데 이 법은 착공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부터 하라 이렇게 놨어. 착공하기 전에 뭐부터? 신고. 사업주체가 요 승인권자한테 나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하고 신고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신고가 끝나야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완료되면 뭐냐면 사용 검사를 신청하라. 용어는 이제 알겠죠? 사용 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나머지 법률은 준공 검사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 검사. 자, 이 사용 검사는 시장 등이 예외로 국장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사용검사 끝나니까 이제 이때부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하니까 누구죠? 이제 입주자 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무슨 검사 받아야? 사용검사 받아야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게 시행 절차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사업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건축법하고 가장 유사해요. 건축법. 그럼 건축법을 아직 안 배운 이유가 뭐냐면 요걸 먼저 알고 건축법을 배우시면 또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이 항상 순서가 국토계획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 배워서 도시개발법을 해야 돼. 그리고 주택법으로 와요. 그 다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알았을 때 정비법을 해. 정비법. 요걸 알아야 건축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책의 순서대로 하면 나는 진도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쉽게 좀 하고 기본이 좀 되면 거기에 연관시켜서 하나 배워서 다음 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요 순서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날짜가 좀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날짜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되는 건 15일이에요. 15일 안에 사용검사를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건축법 비교하려고 미리 써준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승인 받고 요 착공까지 기간이 얼마냐 요 뜻이에요. 이 법은 승인을 받으면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권리 받아서 착공 시기를 몇 년으로 됐냐면 5년이에요. 5년 안에는 착공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아파트 짓는 거야. 아파트 짓는 거는 승인 받았다고 뚝딱 가서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절차가 많으니까 그걸 거쳐서 최소 몇 년 안에 5년 안에 착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착공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신고하고.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4년째 했어. 이제 승인받고 4년째 신고했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1년 안에는 착공해야 된다.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요 말 기억나나요? 공구라는 말. 몇 세대 이상일 때? 600 그래야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공구 300세대는 절대 안 내, 시험에서. 예. 하나의 단지에 공구라는 게 생기니까 그 공구라는 단어가 나오는 주택단지 이렇게 묻겠지. 그럼 600세대다.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공구는 똑같이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안에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부 5년짜리는 뭐 받고 5년? 승인. 첫 번째 승인 받고 5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공구 외인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야. 어떤 이야기냐면 요게 주택단지예요. 그럼 주택단지에서 공구가 형성이 되려면 얼마짜리 뭐가 있어야 돼? 6m 이상의 무슨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공구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109 그래봐. 그럼 109니까 여기에 최초 공사하겠죠. 요 공사는 몇 년? 승인받고 5년 안에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요 209니까 요거 아닌 공구, 그게 최초 공구 아닌 걸 말한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냐면 최초 착공 신고일이야. 아까 착공하기 전에 뭐 하라?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하라 이렇게 놨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내는 게 저거를 자꾸 내는 게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알고 오느냐 이걸 묻는 거야. 일반적인 건 승인받고 몇 년? 5년. 승인받고 5년이에요. 그럼 이제 공구별 그 말은 공구는 역시 첫 번째 공구는 몇 년? 5년. 근데 요거는 공사를 다 끝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먼저 착공 신고했겠죠. 그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돼. 그러니까 요 숫자 적으면 신고하고 2년 안에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럼 그거는 언제다? 공구별에서 최초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최초는 승인받고 5년이죠. 승인받고 5년. 근데 요 최초가 아닌 요거는 무슨 날로? 신고한 날로 2년 안에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5년짜리들. 이 5년짜리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1년을 연장. 그럼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은 총 몇 년? 6년이 되겠죠. 기본으로 5년 주고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하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요걸 정리하면 그럼 요 기간이 있겠죠. 요 기간 안에 착수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5년만 줬으면 5년 안에 사업 안 하면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연장했다 그러면 연장 기간까지 합해서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요 2년짜리. 요 2년짜리는 연장도 없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이게 맨날 그래서 시험에 나와주는 거예요. 5년짜리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5년에 해당한 부분은. 그런데 5년짜리는 또 1년도 연장까지도 해주고. 근데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했던 것들은 기간 연장도 없어요. 연장 없는 이유는 6년을 쓸 수 있다 그 말과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승인받고 4년째 신고했어. 4년째. 그럼 4년째 신고하고 그로부터 2년이니까 몇 년? 6년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6년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따로 연장 기간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개념 이해하셨나요? 최초인 건 승인받고 5년이에요. 그리고 1년이 연장되니까 6년이야. 근데 최초가 아닌 것은 만약에 승인받고 최초인 것이 신고를 4년째 신고했다 그래서 4년째. 그럼 그로부터 2년에 그러니까 얼마? 6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요거는 사업 안 해도 취소할 수가 없냐면 자, 요거를 사업 주체가 이미 선분양을 했겠죠. 선분양했죠. 그럼 이쪽 공사하겠죠. 그럼 요거 기간 안에 안 해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죠. 누가? 분양한 사람이 가만 안 놔두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 같아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 맨날 주는 게 최초 공구가 아닌 공구 시험 문제 나오면 자, 무슨 날로 2년?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이에요. 그리고 요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기간 안에 안 하면 취소한다. 그리고 틀렸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필요하면 연장해 준다. 요런 말도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시험 문제 5년짜리 내기는 내는데 항상 나와 시험에서 이게. 이 부분이 연장 문제 나오고 취소 문제가 나온다. 근데 최초 착공 신고 2년짜리는 연장도 없다. 취소 사유도 아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책에 이제 그게 있는데 해석하기에 힘이 들어. 요 절차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절차를 놓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 문제 나오는 거는 세 개가 나와요. 이 세 개가. 아까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 신청하면 며칠? 60일.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고 사용검사까지는 15일. 그리고 요 승인 받고 착수하는 것은 5년 이렇게 나온다.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요 사업계획 요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보통 2문제 정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공급 쪽에 시험 문제를 적게 주겠다 그러면 여기다 더 많이 줘요. 요 절차에다가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승인권자를 배울 거예요. 승인권자. 승인권자의 원칙은 지자체장이라고 그래요. 지자체장. 승인권자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요 승인권자는 보통 한 문제짜리로 출제가 돼요. 다음 중 승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바로 물어봐. 이거 한 문제짜리 이 자체가요. 혹시 지자체장이 누구예요? 지자체장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를 말하겠죠. 여기는 구청장 안 나오니까 요걸 말해. 자, 다시 문제는 요거 풀어 써볼까요? 요거 풀어 쓰면 어떻게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러면 이해되나요? 제주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그리고 도지사. 요게 시도지사예요. 근데 요거 이해를 못 하시면 그 문제 밑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써드린 거지. 항상 우리는 시도지사 그러면 요 5명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5명 생각을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자체장이 요 사람들인데, 지자체장이 승인할 때는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주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승인권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상일 때는 특, 광, 그리고 특별도지사, 특별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 이 사람들이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10만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도, 세종시, 그리고 각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대도시도 스스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4개는 똑같네요. 자, 시장 군수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지금 요 그림으로 볼 때 네 군데는 승인권자가 같죠?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똑같대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나 군에서만 승인권자가 바뀐다 그 말이야. 시군에서 10만 이상은 누구한테? 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울산광역시 100만 누가 승인권자? 울산광역시 100만 울산광역시장. 자, 울산광역시 5만 그것도 광역시장. 그러니까 지금 요 네 사람은 면적이 크든 작든 그냥 그 사람이 승인권자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또 한 사람 대도시장. 이 사람도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자기가 승인권자야. 그럼 용어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나? 특광대 그러면 돼? 특광대는 크거나 작거나 다 같아. 특자하면 누구 포함? 두 사람 포함 이 말 기억나나요? 특자 들어가면 요 두 사람도 같은 사람 그렇게 구경을 했죠. 그다음에 광역시장 그리고 누구? 대도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머릿속에 승인권자 시험 나올 때
면적으로 시험 문제가 지자체장 출제했다. 그러면 항상 특, 광, 대가 써지면은 이상이든 미만이든 특광대가 승인권자다. 그 뜻이야. 그 대신에 시나 군 이렇게 나와. 시나 군에서. 그럼 시군에서는 10만 이상 그러면 누구? 도지사. 10만 미만 시장군수야. 자, 그럼 경주시 가봐. 경주시. 경주시에 15만 누가 승인권자? 경북도지사 그러겠죠. 됐나요? 그러면 경주시에 8만 경주시장. 됐죠? 자, 이영덕 군으로 올라가. 군으로. 야, 군에 가서 20만 그랬어. 그럼 경북도지사 그러겠지. 5만 그러면 영덕 군수 이 뜻이야. 예배되셨나? 이걸 틀리신 분 부지기수야. 이걸 틀리는 게. 왜냐하면 그냥 시도지사, 시장군 이렇게 외워갖고 가서 틀니까 틀렸단 이야기지. 그걸 이해해서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시도지사는 몇 명? 5명.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광대는 면적 상관없이 이 사람이 승인권자야. 이해됐나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면적 얼마다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누구? 특광대. 그럼 어디서만 구분하라? 그럼 어디에서만? 시, 군. 무슨 시, 무슨 군 이거 나올 때만 10만 이상은 도지사, 10만 미만은 시장군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혼자 공부했으면 어렵지 이게. 학원 나오는 이유가 그거지. 설명하니까 알아듣지. 근데 집에서 백날 이거 외워갖고 가서 시험 문제 저거 보고도 못 풀고 오잖아요. 이게 보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학원 나오면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그 해석을 해주니까 한 번에 들어가지. 자, 다시 지자 쪽에서 승인권 문제가 나오면 지자체 쪽에서 지자체 누구 그러면 시도지사나 시장 이 사람 나올 때 승인권 물으면 행정구역 이름이 항상 주어져. 특, 광, 대 그러면 면적 상관없이 그 사람이 승인권자 이렇게 하시고 무슨 시, 무슨 군 이렇게 시험에서 나와줘. 무슨 시, 무슨 군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면 10만 이상은 누구? 도지사. 10만 미만은 시장군수 이러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지자체장을 해결되셨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그러면 우선 4개가 있는데 3개만 먼저 구분할게요. 국가나 LH가 시행한다. 그냥 공사라고 안 했어. 내가 LH라고 그랬어. 공사 그럴 때는 2개를 말하죠. 공사 그러면 LH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어. 근데 이름을 쓸 때는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시험에 또 틀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냥 내가 공사 써줄 때는 2개를 말하고 지금은 LH라고 썼으니까 어디는 빼고 지방공사 빼. 근데 시험장 가서 지방공사 써놔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쓰면 또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일 때 이런 경우는 누가 승인권이 있다? 국장한테 승인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울산에서 15만. 누가 승인권자? 울산 광역시장이에요. 울산 광역시장. 100만. 그냥 울산 광역시장. 면적으로 주면 무조건 울산 광역시는 울산 광역시장이야. 그래, 5만 할까, 그러면? 5만원. 또 울산광역 구청장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또.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특자, 광자 붙은 데는 무조건 면적 나오면 누구? 울산광역시장이야. 그럼 원래 이제 100만은 울산광역시장이 승인권을 갖고 있죠.
근데 100만짜리 사업을 LH가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승인권자. 그때는 이제 국장의 승인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냥 100만일 때는 누가 승인권을 갖고 있어? 울산광역시장. 그러니까 100만짜리 딱 써놓고 LH가 사업한다. 그러면 누구?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 잘 하셔야 되게. 자, 그러면 330만짜리 승인권 330만 울산광역시장 숫자만 나오면 울산광역시장이라니까 330만 나오면 또 국장 하고 싶어 죽지 지금. 나 지금 국장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울산광역시장 그런 거지. 이것만 보면 안 돼 시험에서. 그래서 자꾸 내는 거야. 뒤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에? 330만 울산광역시장이야.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 하는데 여기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한 곳이다. 그럼 이때부터는 누구? 국장이 승인권을 갖는 이 뜻이라니까. 330만만 나오면 그냥 승인권은 울산광역시장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했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제 국장이 승인이 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330이야. 330 나오면 그냥 국장 하고 싶어 죽지 마. 응?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이 안 나오니까 다른 걸 써놓으면 틀렸다고 찾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숫자만 나오면 특광대는 전부 누구다? 특광대 이렇게 하란 이야기야. 그 대신에 이제 그 면적에다가 조건을 붙인다는 이야기지. 100만짜리다 울산광역시장. 근데 100만짜리 사업을 누가 한다? LH가 한다? 그럼 누구?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야. 330만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 그럼 누구? 울산광역시장 그래야 돼. 근데 거기를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지정해서 하려고 해. 그럼 누구? 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내면 이상한 시험이지. 이걸 내면 그 아까 같이 그냥 딱 외워갖고 온 사람은 다 틀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하신 분은 그냥 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보너스 문제. 이제 구분하겠나요? 다시요. 어느 지역의 이름이 딱 나오고 면적만 딱 나왔다. 면적만 딱 나왔다. 그러면 특광대는 무조건 특광대가 승인권이다. 근데 면적이 나왔을 때 시군이 보였어. 시군이. 그때는 10만 이상 그러면 도지사, 미만하면 시장군수예요. 근데 숫자를 주고 무슨 요건이 들어가는 거야. 자, 100만 또는 50만 해놓고 LH가 사업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누구? 국장이 승인. 또 가장 많이 드는 거 33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울산광역시장 그래야 돼? 또 국장을 하고 싶지 지금. 다시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누구? 울산광역시장이 승인한다 그래야 돼.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한 곳이다 이러면 누가? 국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 다시요. 울산광역시가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승인? 국장 아니요. 울산광역시장이지. 또 요게 나와야지. 또 요게 뒤에가. 그러니까 국장 하고 싶은 생각 좀 버려란 이야기지. 여러분 시험에 그걸 자꾸 주는 거니까. 요 두 개는 그 앞에 지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돼. 요게. 그래야 누구? 국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 달랑달랑 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써봐가면서. 자,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경주시야. 경주시. 경주시 20만 누가 승인해요? 경북도지사야. 경북도지사. 8만 경주시장 맞죠? 자, 요 20만짜리를 LH가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구? 국장 그래야지. 국장. 알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하고 포항이 있는데 요만큼 걸쳐서 330만짜리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야? 응? 그때는 도지사가 돼야지, 도지사가.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그냥 주지 않고 여기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누구? 국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시든 군이든 나오면 딱 머릿속에 넣을 거. 면적만 나왔다 그러면 특광대 생각해야 돼. 특광대는 특광대가. 그다음에 시군으로 면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상, 도지사, 미만, 시장군수. 그리고 숫자 뒤에 요건이 붙어. 특히 잘 주는 게 국가 주면 답이 나와. 국가면 국장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맨날 요걸 주는 거지. LH가 그러면 국장. 반대로 지방공사가 그러면 아니야. 지방공사 들어가면 원래대로 들어가야 돼. 원래대로.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나올 때. 근데 이거보다는 이걸 맨날 주는 이유가 면적이 또 다 알고 있거든. 330만 이쁘게 또 써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면적에 맞게 계산하시면 돼. 그런데 뒤에가 뭐가 붙었어? 요 사람이 이렇게 나와. 그때는 국장이 승인권을 갖는다. 이렇게요. 승인권자 해결하셨고, 자, 착공 들어가 신고했고, 착공해서 완료되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야. 이 사용검사권자하고 승인권자가 같아요? 달라요? 승인권자하고 검사권자가 같아? 달라? 일단 달라. 그거라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지자체장이 승인한 것은 시장 등에게 검사를 받아. 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은 것은 그대로 검사권자가 국장이 돼.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국장일 때는 검사권자도 국장이 돼. 그런데 지자체장이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 검사권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울산광역시장이 승인했다. 울산광역시장 승인했어. 검사권자. 구청장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 주의할 거. 특광은 승인권은 갖고 있지만 검사권은 없어. 특광은 무슨 권은 있어? 승인권은 있지만 검사는 안 해. 검사는 하급에서 한다는 이야기야. 누가? 구청장이 검사해. 구청장. 그건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꾸 틀린 게 요걸 주는 거야. 특광은 승인권은 갖고 있지만 검사권은 없어요. 특광은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 검사권은 누구한테? 구청장 이렇게 돼. 다시 또 하나. 도지사. 어디 갔어? 도지사. 도지사는 승인권은 갖고 있지만 검사권자는 아니야. 도지사가 승인해도 검사권자는 아니야. 자, 해봐요. 아까 경주시 20만 누가 승인해요? 도지사 승인했죠? 검사 누가 해? 경주시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 특광하고 도지사. 특광하고 도지사야. 특광과 도지사는 승인권은 있지만 무슨 권은 없어? 검사권은 없어요. 그 말 한번 이해되셨나? 그럼 특광은 누가 검사해? 특광은 구청장. 그럼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 검사는 시장군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분하겠냐? 그것만 알고 들어가면 돼. 검사권하고 승인권. 다시 지자체장이 승인한 것은 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달라. 특히 특광, 요게 특광으로 승인권이 나오면 검사는 누구? 구청장 이래야 돼. 도지사가 승인 그러면 시장군수가 검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시장군수가 승인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검사권자겠지. 자, 예를 들어서 8만 그럼 누가? 경주시장 승인. 그럼 검사도 누가? 경주시장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승인권자와 검사권자 다른 것만 기억하면 돼. 어디? 특광. 그러면 승인권은 있지만 무슨 권은? 검사권은 구청장이야. 또 도지사가 승인했다.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해? 시장군수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구분하겠죠? 그러면 이제 국장이 승인한 건 당연히 누가? 국장한테 검사니까 이거는 잘 안 내. 그런데 특광이나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 검사권자는 요걸 잘 물어보니까 그렇게 깨우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 받고 주택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요. 근데 완료되기 전에 미리 받는 경우가 있어. 그게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면 받는 게 뭐고? 사용 검사. 완료되기 전에 받는 걸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원래대로 사용 검사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건 건축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 법에는 여기 없었는데 건축법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쪽 법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임시 사용 검사 이렇게 안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쓸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뺄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업의 이름이 무슨 사업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업이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 그러면 이런 사업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언제 받도록 할 거냐 이걸 내는 거죠 지금. 주택 사업은 건축물이 동별로 완료됐을 때 뭐를 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 항상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대지 조성 사업은 구획별이라 그래. 구획별로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건축물은 언제? 동별로 완료됐을 때. 대지 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단 공동주택일 때. 그럼 공동주택도 뭐 중에 하나예요? 건축물 중 하나죠. 그럼 원래 건축물은 뭐별로인데 동별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자, 이게 주택단지예요. 10개 동 이렇게 써. 10개 동. 그럼 10개 동이 있으면 원래는 10개 동이 다 완료돼야 뭐를 받아요? 사용검사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 건축물은 이렇게 한 동만 완료가 돼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야. 근데 요거의 이름이 뭐로 붙으면 공동주택이라고 붙이면 뭐별로? 요렇게 세대별로도 미리 받았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면 뭘 낼 것 같아? 요 주택건설 사업을 내겠죠? 그럼 주택건설 사업은 일단 기본에 나올 때는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이렇게 나와야 돼. 건축물은 동별. 근데 건축물 중에 무슨 주택이라고 들어가면 공동 이렇게 들어가면 뭐별로? 세대별로.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게 좋아? 동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급하면 뭐별로? 세대별로 들어가지. 그래서 공동주택은 요걸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사용검사 이거는 이제 끝나서 받는 거니까 미리 받는 요거를 신경 쓰시라는 얘기야. 미리 받는 걸 임시사용. 그럼 항상 문제 낼 때 우리는 사업이 2개니까 사업 문제를 주는 거죠. 주택건설 사업일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주택건설 사업일 때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별로? 동별로 완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건축물의 이름이 무슨 주택이라고 표시되면 공동 이렇게 나오면 세대별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근데 대지 조성은 내기는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그냥 배우기는 배우는데 뭐 그거 내는 위에 내는 게 훨씬 낫겠지.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아직은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과정에 이제 필요한 정도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뭘 오늘 들었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요걸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적어 놓으셨으면 다음 과정에 또 할 때 요 부분을 또 보시고 또 반복할 거고 또 저거 승인권자 또 반복할 거고 오늘 끝내고 시험 보세요. 그럼 큰일 나지. 다 까먹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같은 거는 한 번만 적어 두시면 돼. 집에 가셔서 조금 더 안 적어도 돼. 5월달 요약집에 딱 저기 적혀 있어. 그래서 5월달 공부하기 전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번 적은 거하고 프린트돼서 나온 거 또 다르죠? 여러분이 적는 게 훨씬 나아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거 해놓고 이제 나중에 절차 딱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다 또 옮겨 쓰시면 돼. 근데 오늘은 집에 가서 정리해 오셔야 돼. 정리해서 여러분 책에다 붙여야 돼. 이면지에다 저거 한번 쭉 오늘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좀 넓게 해서 적어 놓고 책에다 하나 딱 붙여 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선 요런 과정을 여러분 책에서 어디에 있는가 확인 들어갈게요. 자, 470조.
사업계획 승인. 1번 승인 대상. 단독주택 30호 그러면 되나요? 30호 이상 그래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 큰 차이라니까. 30호 이상이야, 이상. 다만 다음의 경우는 50호로 해? 50호 이상으로 하지. 짜증 나듯이도 고쳐 다. 짜증 나도 고치셔야 돼. 지금 틀리기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스 안에 2번만 한번 보세요. 1번은 나중에 하고. 자, 뭐일 때? 한옥. 단독 중에서 한옥일 때는 승인을 받는 호수가 몇 호? 50호 이상일 때. 그럼 일반 단독은 30호 이상일 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공동주택. 공동주택 30세대야 30세대 이상이야? 에? 이상. 다 이상이라니까. 그래서 일이 써준 거야. 30호 30세대 이상일 때야. 이상일 때. 만약에 미만으로 출제되면 어떻게 해? 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 안 되잖아. 이상일 때라니까. 그리고 예외로 50 이런 뜻이야. 그럼 그 공동주택도 둘째 줄에 다만 다음은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잉크가 부족했어. 잉크가 부족해서 그 이상을 못 쓰신 거니까 여러분이 대신 쓰시면 되지. 그리고 50세대가 뭔지 아직은 아실 필요 없어. 그냥 원칙 그렇게 예외로만 구분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사업계획 승인권자 하단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은 누구다? 지자체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고 예외는 국장이다 이렇게 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0만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받는다. 그때 우리가 시도지사만 애워가면 문제 못 푼다 그 말이야. 시도지사는 몇 명이다? 5명이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 특자, 특도, 시장군수가 승인받는다 이렇게 놨죠. 그래서 제가 뒷장 넘겨봐요. 그 뒷장에 넘기면 그 표 하나 있어. 표. 특광대 써진 거, 특자, 광자, 대자 써진 거는 이상 미만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렇게 써 있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그러면 10만 이상 미만은 어디서만 따진다? 시군에서만 따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시군에서는 10만 이상은 도지사, 10만 미만은 시장군수다. 됐나요? 다시 앞으로 하셔서. 그때 이제 예외로 국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자 박스 안에 1번 누가 시행하는 경우다? 국가나 LH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옆에다 괄호하시고 지방공사 아님 꼭 써놔라 그랬어. 지방공사는 아니요. LH 갈 때만이야. LH 갈 때만. 그 다음에 2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다?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요게 들어가야 국장이 승인권을 갖는다. 요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세 번째가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할 때 역시 그 다음 줄 누가 지정고시하면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일 때.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새로 신설한 건데요. 다음의 자, 그럼 다음의 자 쭉 보니까 누구예요? 공공이네. 그죠? 알아들으셔서 공공이라는 말? 자, 공공이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총지분 50%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것도 누가 한다? 국장. 쉽게 하시면 돼. 공공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 간다. 그럼 그것도 당연히 누구한테? 국장한테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공구별로 분할할 때 공구별 분할하여 주택을 공급하는데 자 2번에가 공구별 분할할 때 전체 세대 이렇게 나오지. 전체 세대수 얼마? 600세대. 다른 말로 하면 공구별 얼마? 공구별 300이니까 그 공구별 분할하는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일 때부터 공구별 분할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 공사 착공 별표해 놓으시고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죠. 자, 1번. 일단 기본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 2번 공급의 분할. 공급의 분할로 승인을 얻으면 최초는 승인받고 몇 년? 5년. 그럼 2번 동그라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유 공구는 최초 무슨 날?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이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뭐 없고 뭐 없다? 연장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된다. 아예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 맨 아래 무슨 날로 2년?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하는 요거는 연장도 없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 정당한 사유로 착수기간 연장. 무조건 연장 얼마? 1년. 근데 시험에서 2년 찾는데 그거 못 찾으면 많아. 그래서 무조건 이 법은 연장은 1년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없어진 날, 둘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그 다음 줄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때 그 1년 범위 뒤에 가로 봐봐요. 아래의 1 또는 2의 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 2에 따른 요 말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래가 아니라 왼쪽을 말하지. 왼쪽에 맨 아래. 1하고 2에 몇 번? 동그라미 1. 그것만 뭐 한다? 연장. 그러니까 최초 2년 안에 하는 것은 연장해 안 해? 안 한다. 그 뜻이야. 근데 너무 가로 속에 조그만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지. 못 보니까 아예 저기다 써놓으시란 이야기야.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착수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착수 신고는 그냥 신고한다는 말만 하시면 돼. 그 다음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 놓고 괄호 속에 취소 뒤에 가로. 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요거를 지난번에 한번 내놔서 가로 속에 좀 치사한 놈이지. 내기는. 원래 괄호 속에 문제 내는 놈은 좀 치사한 놈들이네. 그래도 봐야 될 가로가 있어. 봐야 될 가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하셔야 돼. 그러면 자 1번 박스 안에 사업주체가 공사 착수기간 밑줄 그어보세요. 공사 착수기간. 공사 착수 이렇게 그렇나요? 승인받고 몇 년? 5년이죠? 플러스 몇 년? 이거 연장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해됐죠? 공사 착수기간 하면 승인받고 원칙은 5년 플러스 연장 1년 이 뜻이에요. 그럴 때 가로 속에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유 공구는 제외 이 말 나와 있나요? 그 말은 뭐 할 수 없어. 이건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왼쪽에다 미리서 다 적어 놓고 한 거예요. 그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사유는 나중에 그냥 다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장에 넘기시면 승인 요건의 대지 소유권 확보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 거고요. 요건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아직은. 뭐 지우지 마시고.